여러분은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셨나요? 특히 짧은 영상인 숏폼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15초에서 1분 남짓한 이 짧은 영상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장악하고 삶을 바꾸고 있는지 최신 과학적 근거와 실험을 통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숏폼의 늪, 당신의 뇌는 지금 녹아내리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의 슬롯머신.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신의학 전공인 애나 램키 교수는 그녀의 저서 도파민 국가에서 현대 사회의 스마트폰을 손안의 슬롯머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슈폼 영상을 위로 올릴 때마다 우리 뇌는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변적 보상입니다.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길 때처럼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만약 우리가 재미있는 영상만 계속 본다면 뇌는 금방 실증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숏폼은 적당히 지루한 영상과 아주 자극적인 영상을 교묘하게 섞어서 배치합니다. 이 무작위성이 우리 뇌를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쾌락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의 호르몬입니다. 영상을 보기 직전의 기대감이 도파민을 가장 많이 분출하게 만들고, 일단 영상을 보고 나면 뇌는 다시 그 수준의 도파민을 얻기 위해 다음 영상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숏폼을 멈추지 못하는 첫 번째 과학적 이유입니다. 저장 강박에 빠진 도파민 회로.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진은 2021년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영상을 보여주며 뇌의 자기 공명 영상인 fMRI를 촬영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숏폼 영상을 볼 때 뇌의 복측 피계 구역인 VTA와 측좌핵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부위들은 뇌의 보상 회로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점은 일반적인 영상을 볼 때보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영상을 볼 때 뇌가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의지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 뇌를 공략합니다. 연구팀은 숏폼 콘텐츠가 뇌의 제어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즉, 영상을 보는 동안에는 이성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매우 힘든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팝콘 브레인과 사라진 집중력.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는 인간의 집중력 변화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권위자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사람들의 평균 화면 집중 시간은 150초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75초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약 47초까지 짧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전문가들은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팝콘이 톡톡 터지는 것처럼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고 일상의 잔잔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뇌를 의미합니다. 슈폼은 15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이나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뇌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긴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느린 정보 처리를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뇌의 가소성 원리에 따라 우리 뇌는 자주 사용하는 회로를 강화합니다. 짧은 자극만 계속 처리하다 보면 깊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회로는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전두엽의 퇴화와 감정 조절 장애.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위입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계획을 세우며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숏폼의 과도한 시청은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숏폼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두엽은 20대 초반까지 계속 발달하는데 이 시기에 강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전두엽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충동 조절 장애나 분노 조절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로 최근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짧은 지시 사항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짧고 자극적인 정보에만 최적화되어 긴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의 역설 쾌락과 고통의 저울. 다시 애나 램키 교수의 이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쾌락과 고통을 조절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숏폼을 보며 쾌락 쪽으로 저울을 기울이면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쪽인 고통 쪽으로 추를 보냅니다. 그래서 숏폼을 한참 보고 난 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즐거움이 남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를 공허함과 우울함, 그리고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를 보상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저울이 고장나면 웬만한 자극에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쾌락 불감증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음식 맛을 느껴야 하는 혀가 아주 매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감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인 산책이나 친구와의 수다, 그리고 성취감 등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 틱톡틱 현상. 최근 의학계에서는 틱톡틱이라는 생소한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틱톡에서 틱 장애를 가진 유튜버들의 영상을 반복해서 본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들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뇌의 거울 뉴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뇌가 얼마나 외부 자극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행동과 감정까지도 뇌가 무비판적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해독을 위한 실천 방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도파민 단식을 제안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끊기 어렵다면 단계별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흑백 모드 활용입니다. 우리 뇌는 화려한 색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을 흑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각적 자극을 줄여 숏폼 시청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뇌는 의지력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대체 보상 찾기입니다. 숏폼이 주는 가짜 도파민이 아니라 운동이나 독서 혹은 악기 연주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주는 진짜 도파민을 뇌에 공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숏폼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알고리즘의 실험실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숏폼은 문명의 이익처럼 보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우리 뇌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 실험들은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숏폼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심리학적 개념은 주의 잔류물 현상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소피 르로이 교수가 제안한 이 개념은 우리가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주의를 전환할 때 이전 작업에 대한 생각이 뇌에 남아 다음 작업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이론입니다. 15초짜리 영상을 수십 개 본다는 것은 우리 뇌에 수십 개의 주의 잔류물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도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이전 영상의 자극을 처리하느라 현재의 일상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숏폼을 본 뒤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는 뇌가 이미 수많은 정보의 잔상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비로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하며 자아 성찰을 시작합니다. 숏폼은 우리 뇌에서 이 소중한 빈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멍하니 있을 틈을 주지 않는 자극은 결국 우리를 타인의 생각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정작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차단합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루함을 견디는 시간이 여러분의 지능과 창의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인 조직입니다. 지금 당장 숏폼 중독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깊은 읽기와 사색에 시간을 투자하면 뇌는 다시 그에 맞춰 회로를 재구성합니다. 독서와 명상, 그리고 긴 대화는 숏폼으로 인해 얇아진 전두엽의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뇌는 여러분이 먹여주는 정보의 질에 따라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몇 가지 명언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더 많은 빛을 갈망하지만 정작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숏폼의 화려한 영상미는 우리에게 찰나의 빛을 제공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는 않습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 성숙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숏폼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을 끌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1시간의 숏폼 시청이 쌓여 여러분의 뇌 구조를 결정하듯 매일 10분의 독서와 사색이 쌓여 여러분의 탁월함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단순한 정보의 소비처가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산실입니다. 알고리즘이 짜놓은 좁은 틀 안에서 헤엄치는 대신 드넓은 생각의 바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짧은 멈춤이 내일의 더 큰 통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의력을 스스로 통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따뜻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